아부대장입니다. 오늘은 본막 LM400 럭키죠. 럭키나 본막이나 뭐 매 한 가지입니다. 일본에서 들어왔고 같은 회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막이라고 돼 있을 때도 있고 럭키라고 돼 있을 때도 있는데 어쨌든 같은 회사에서 나온 같은 머신이고요. 이 녀석은 핸드드립 분쇄도가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저는 후지로얄보다도 본막이 LM400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모터의 상태도 좋고 소음도 굉장히 적거니와 분쇄도가 굉장히 균일하게 중간 분포도 위주로 나오면서 살짝의 그 미분은 적으면서 중간 분포도 안에서 이렇게 퍼져 있는 느낌. 그래서 굉장히 맛이 깔끔하게 나오면서 단맛도 표현이 좋고 향미도 충분히 다채롭게 나오면 되니까 찌르는 듯한 향미가 다채롭게 나오는 게 아니라 깔끔하면서 다양한 향미가 나와서 저는 굉장히 본맛과 럭키 LM400을 되게 좋아해요. 중고로 구해왔고요. 호퍼도 이상한 호퍼를 가지고 왔고 호퍼는 그냥 치워버렸어요. 새로 만들려고 치워버렸고 분쇄도 테스트는 이미 다 끝냈습니다. 버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를 확인하고 가져왔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중고로 그라인더를 구매하신다면 특히나 이런 크러쉬드와 같은 경우는 크러쉬드는 원래 내구성이 좋으니까 아무거나 사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버의 상태를 보고 사오셔야 돼요. 저는 이 녀석 버 사진 보여달라 그래서 버 상태만 보고 골라왔어요. 외관이 어쨌든 간에 버만 상태 좋으면 모터 소리만 괜찮으면 어떻게든 살릴 수가 있거든요. 외관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엉망진창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녹도 많이 나있고 여기 제가 조금 갈다 말았는데 여기 지금 갈았거든요. 이렇게 녹이 막 심하게 나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사포로 갈았습니다. 이쪽만 지금 약간 사라졌죠? 이런 식으로 사포질도 하고 도색도 할 거고 살릴 부분 살릴 거고 막 이런 거라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뒷면에는 이 부분을 사포질을 해서 조금 녹을 조금 날려버릴 거고 나사 2개 풀어가지고 이 부분은 뜯어낼 겁니다. 살짝 뜯어내 놓고 카바링을 시켜 놓은 다음에 도색이 들어갈 거고요. 선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원래 색깔이 이 색깔이 아닐 텐데 왜 노랗게 됐지? 그만큼 오래됐다는 거죠. 이것도 그냥 대략 좀 감아서 카바링을 시켜 놓을 거고 상부에 있는 럭키 로고는 살려야 되니까 여기도 커버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름답게도 여기 스탑이라고 하는 스티커는 굉장히 깨끗하게 보존이 잘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또 이렇게 커버링 해가지고 이 스티커 부분만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을 보시면 여기 럭키 LM400 요것도 여기 앞에 있는 럭키도 그대로 살릴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얘네들은 분해를 해줄 거예요. 이런 거는 그냥 뽑아버리면 분해가 되는데 빼버리고 요 다이얼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다이얼도 빼버리고 그리고 여기 도색하고 여기는 뺄 수 있는 건 다 빼고 분해할 수 있는 건 다 분해하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는 놔두고 커버링만 할 생각입니다. 버 상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버를 한번 보십시오. 버는 진짜 거의 새 거 같아요.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옆에서 딱 봤을 때 이게 뾰족뾰족하죠? 튀어나와 있죠? 이 끝이 지금 날카롭게 튀어나와 있죠? 뾰족하죠? 오래된 것들은 이게 둥글둥글해져 있어. 얘는 진짜 지금 상급입니다. A급. 완전 아주 A급. 걱정 마. 내가 삐까뻔쩍하게 해줄게. 내가 이때까지 한 그라인더가 몇 대인데. 저는 커피에 관련된 일이라면은 가리지 않습니다. 물론 돈이 되는 일이어야 하겠죠. 제 인건비를 써야 되니까. 하지만 어지간하면 다 합니다. 자, 그리고 도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사포질입니다. 사포질. 사포질을 잘해야지 이 표면 자체가 지금 매끈하게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월의 흔적 때문에 막 기름이 묻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포질을 해가지고 이 표면 자체를 거칠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친 사포를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 좀 부드러운 사포 어쨌든 표면 자체가 약간 마찰력이 생기게 만든 다음에 스프레이를 뿌리게 되면은 잘 달라붙습니다. 착색이 잘 돼요. 딱 달라붙어 가지고 건조만 잘 시켜주면 제 생각에는 건조는 최소한 한 3일은 말려야 돼요. 2, 3일 동안 말려놓으면 강도가 그만큼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절대 인내심을 가지시고 욕심 부리지 말고 제가 도색할 때마다 하는 소리가 있는데 절대 욕심내면 안 돼요. 욕심내지 말고 차근차근 뿌려나가야 되고 사포질도 한 군데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다 밀어주셔야 돼요. 이전에 있는 페인트를 벗겨낸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페인트 마감 자체를 마찰력을 좀 높여준다, 발라내가지고 거칠거칠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느낌으로. 같이 할래? 자, 이렇게 해서 가버리. 표면은 커버링 해야 될 곳은 다 했단 말씀이야. 그럼 이제 도색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핵심은 절대로 욕심내지 않는다예요.
이렇게 한 번에 빡 하려고 하지 말고 빨간 부분 있으면 거기를 내가 새까맣게 만들려고 이렇게 욕심을 내면 그냥 끝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빠뜨린 부분이 있어도 지나가야 돼. 하고 지나가고 하면 이쪽이 조금 빠뜨린 부분이 있고 한 바퀴 돌면 도는 동안 이쪽이 페인트가 좀 많은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빠진 부분도 있고 많이 있는 부분들이 마른다고 한 바퀴 돌면 돌아서면 여기가 또 말라 있어. 그러면 이제 또 빠진 부분을 또 넣고 해서 계속 넓게 메꾸고 하는 식으로 해야지.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한 3바퀴 돌았죠. 그래, 제 목표는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였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마르고 나면 안에다 넣어놨다가 마감재가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그래서 마감재가 오면은 그대로 다시 가지고 와서 코팅만 쫙 해주고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하루 정도 건조시키고 나서 마감재를 발라보도록 하죠. 요게 이제 사포질 끝내고 나서 블랙 무광을 도색을 한 상태고요. 굉장히 매티한 질감이 살았죠. 이거를 좀 말린 다음에 좀 이제 티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아주 고운 사포로 갈아내고 그리고 한 번 더 도색을 해줘서 이제 조금 약간 야무지게 마무리를 쳐주고, 그렇게 하더라도 어쨌든 도색만 하게 되면은 무광 블랙은 이런 식으로 색깔이 나옵니다. 칠도 잘 까져요. 데이기만 하더라도 아무리 잘 말려도. 그래서 여기다가 마감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투명으로 마감제를 한번 코팅을 해서 마감을 쳐버리게 되면은 요런 매트한 질감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얘도 지금 제가 직접 마감을 한 거고, 요 EK43도 제가 도색을 한 거거든요. 요런 광택, 무광, 요런 식으로. 무광이긴 한데 약간 마무리가 된 듯한 느낌, 맨들맨들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저 매트한 질감. 마감을 안 하게 되면 요런 약간 석탄 같은 느낌이라면, 마감을 하게 되면 뭔가 진짜 깔끔하게 마감된 듯한. 도색을 하실 때 반드시 투명 마감제를 마무리 지으셔야 됩니다. 투명 마감제를 무광이든 유광이든 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조금 애매한 느낌의 마감제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투명 마감제를 뿌릴 때도 절대 조급하지 않게 투명 도장 마감제. 저는 약간 반무광 느낌 나게 하고 싶어서 무광 말고 그냥 일반 투명 마감제를 가지고 카 페인트 가지고 마감을 했습니다. 말리기만 하면 이제 맨들맨들한 표면을 볼 수가 있을 거고, 사실 이 투명 마감제 하기 전에 아주 고운 사포로 페인트가 완전히 마른 다음에 가볍게 살짝 사포질을 해서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투명을 하면 더 확실하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저는 말리고 조립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도색이 끝났습니다. 무광으로 하려고 했는데 전부 다 지금 저희 집에 다 무광이거든요. 그래서 유광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감제만 유광을 좀 뿌려봤어요. 무광에다가 유광을 뿌리니까 광이 약간 과한 데도 있고 좀 적은 데도 있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뭐 나름 괜찮습니다. 너무 반들반들한 그런 유광이 아니라 약간 러프한 유광이라 가지고 실물로 보면 그냥 매력 있어요. 네, 이제 대망의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 이제 이 마스킹 이런 걸 다 떼내고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라 로고. 럭키. 행운이구만. 얼마나 야물딱지게 했으면 이게 구분이 안 간다, 이 마스킹 테이프. 여기 이제 뭐 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어차피 이 커버링으로 딱 덮을 거기 때문에 하나도 안 보일 거예요, 나중에. 누런 전선, 이게 매력이죠. 연식을 가늠하게 해주는 순정 오리지널 전선. 분명히 이거 회색이었을 건데 커피 색깔이 되었죠. 자, 여기 앞에 럭키, 그리고 여기 앞에 럭키. 멋지죠? 와우. 이제 조립을 하면 되겠습니다. 와, 진짜 잘 나왔다. 진짜 대박인데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제 따로 빼놓았던 부속을 다 합체를 시켜줄 거예요. 뭐가 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네요. 틈 사이로 딱 넣어주고, 요 이제 수평을 딱 맞춰가지고 요렇게 들어가고 요렇게 들어가고. 진짜 이쁘게 잘 나왔다. 굉장히 만족스러운 도색이었어. 요렇게 하면 지금 끝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만 하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0점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콘센트를 꽂고 0점 조정을 한 다음에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제 0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동을 시키고 가는 방향으로 돌려서 날이 닿는지 안 닿는지 소리를 듣는 거예요. 천천히. 여기 살짝 닿죠? 여기에 끝이거든. 자, 그럼 여기가 1이 될 수 있도록 세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잡으면 가장 가는 분쇄도가 세팅이 되겠죠. 됐어요. 더 이상 안 돌아가고. 작동! 1까지 가도 이제 날이 안 닿죠. 이렇게 0점 조절이 끝났습니다. 조립 끝! 이제 이게 지금 호퍼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3D 프린터를 가지고 요런 이제 호퍼를, 숏 호퍼 같은 걸 만들던지, 그래가지고 요런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 치고
이런 식으로 만들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들맨들 너무 좋아. 이제 얘 상당히 단단하거든요. 기가 막히게 나왔습니다. 묘하게 매력적인 유광 본막. 약간 이게 올드 앤틱한 느낌이기 때문에 앤틱한 약간 이런 유광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요거 이제 빨간색이 약간 안 어울리긴 한데 이거를 뭐 스티커를 만들어가지고 붙이던가. 자, 이렇게 도색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진짜 막 30대 가까이 도색을 해봤기 때문에 경험이 좀 많아서 이제 실수는 거의 잘 안 합니다. 물론 그래도 마음이 조금만 급하면은 뭉치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도색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마스킹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부는 곳에서 하면 진짜 안 좋아요. 먼지 같은 게 날라와서 붙어가지고 거칠거칠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사포질, 사전 작업을 잘 하셔야 된다. 그리고 도색한 이후에도 좀 거칠거칠하면 부드러운 사포를 가볍게 해가지고 맨들맨들하게 만들어주고 마감제를 뿌린다. 그 다음에 사포질 하셨더라도 프라이머 작업을 하면 더 단단해진다. 강도는 이런 걸로 만들어집니다. 사포질과 프라이머, 그리고 몇 겹을 했고 위에 마감제를 어떻게 했는지, 여기서는 강도가 결정이 되니까 잘 하시고, 아직 덜 말랐는데 2차, 3차 뿌리는 거 별 의미가 없습니다. 마르고 나서 또 뿌리고, 마르고 나서 뿌리고, 이런 좀 인내심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지 그만큼 단단하고 강한 도색이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도 재밌는 주제 가지고 돌아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행커! 행복한 커피 아브라 커피 아브라 커피 아브라 커피